어휴, 너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놀궁리만 하니?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 무심코 하신 적 없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놀이를 그저 뭐랄까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놀이, 아이 성장의 무한 공간 이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놀이가 왜 중요한지 그 숨겨진 가치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자료예요. 보니까 이 자료집이 유아기 놀이가 뭔지부터 우리나라 아이들 놀이 현실, 또 놀이가 행복이나 권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다각도로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노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놀이랑 학습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하시는데 아, 사실 유아한테는 놀이가 세상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거든요. 통로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놀이가 아이들 신체, 정서, 사회성, 그리고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 같은 지적 능력 발달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정신 건강까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보면요. 놀이를 학습이나 복지랑 똑같이 아동의 기본 권리로 권리요. 네, 그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권리라. 근데 자료 보니까 놀이가 그냥 뛰어노는 걸 넘어서 그 뇌 발달, 특히 전두엽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아, 맞아요. 전두엽. 네. 친구들이랑 놀면서 규칙 배우고 갈등 해결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뇌 훈련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놀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거. 그 자발성의 핵심이에요. 자발성. 네. 놀면서 신체 단련하고 친구들이랑 관계 맺는 법 배우면서 사회성 기르고 또 중요한 게 놀이를 통해서 좌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걸 좀 안전하게 표출하고 해소하는 법을 배워요. 이걸 일종의 정화작용,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부르죠. 카타르시스 효과. 네. 네. 문제 해결 능력, 상상력, 창의력 발달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놀이의 가치를 알긴 아는데 알면서도. 그렇죠. 네, 실제로는 문자나 숫자 공부 같은 학습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도 좀 단기적인 성과? 여기에 대한 조바심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네. 근데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교육적인 놀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막 주도하는 활동 있잖아요. 네네. 교구 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건 진정한 놀이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봐요.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몰입하고 즐기는 그 과정 자체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다. 네. 아이가 주도하는 자발적인 놀이. 때로는 아무 목적 없어 보이는 멍 때리기나 단순 반복 놀이도 아이한테는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멍 때리기도요? 네. 그리고 의무감으로 놀아주는 거랑 진심으로 같이 즐기는 함께 놀기? 이건 아이가 느끼는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놀아주기와 함께 놀기. 다르군요. 그러면 부모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때야 할까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놀이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다. 아이 성장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활동이다. 이 믿음이요. 놀이에 대한 믿음. 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부모는 아이 놀이를 좀 유심히 보게 되고 작은 시도에도 격려를 주고 칭찬해주고 또 아이가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죠. 환경 조성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엄마랑 노는 거랑 아빠랑 노는 게 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오, 정말요? 어떻게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엄마와의 좀 안정적인 놀이는 공감 능력이나 정서 발달을 돕고요. 아빠와의 약간 신체적이고 도전적인 놀이는 규칙 이해나 문제 해결 능력에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건 그냥 경향성입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현실은 좀 암울한 것 같아요. 자료 보면 한국 아이들 놀이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는데 특히 어떤 놀이가 부족한 건가요? 네, 안타깝죠.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노는 시간, 그리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간이요. 이게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바깥놀이 시간이군요. 네, 부모님은 뭐 아이가 학원 가고 집에서 교구 가지고 놀고 이러니까 충분히 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이들 생각은 다르군요.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가진 아이일수록 행복감이 높다. 이 연구 결과는 아주 명백해요. 자유놀이와 행복감. 그렇죠. 반대로 놀이가 부족하면 이게 단순히 지루함을 넘어서서 우울, 불안, 사회성 부족, 심지어 자기 조절 능력 저하 같은 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와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군요. 네, 피터 그레이 교수 같은 학자들은 이런 놀이 부족이 현대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하네요. 놀이는 아이 성장의 무한 공간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맞습니다. 아이를 똑똑하고 유능하게 키우고 싶다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책상 앞에만 앉힐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잘 놀고 스스로 즐거움 찾으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충분한 놀이 시간과 놀이 환경을 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은 자녀의 놀이를 진정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혹시 아이 시간을 더 유익해 보이는 활동으로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있진 않은지, 아이가 온전히 자기 놀이에 몰입할 자유를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결국 스스로 삶을 잘 꾸려나갈 힘을 주거든요. 어쩌면 잘 노는 능력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아닐까요?